비만인 아이를 키우는 집 안에 가족 구성원 수가 많더라. 날씬한 애를 키우는 애들일수록 집안일수록 네. 가족 구성원이 한두 명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대가족일수록 네. 쟤네들이 뚱뚱부가 된다는 뜻이야. 아. 이게 이제 그 논문에 실제 실렸던 내용.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아. 애가 뚱뚱부가 된대. 그러니까 집안에 할머니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네. 엉아가 있고 이러잖아. 아. 이러면 애들이 뚱뚱부가 될 확률이 높다 이거. 왠지 알 것 같아요. 뭘까? 할머니가 간식 줬는데 네. 준지 모르니까 또 그지? 주고 그런 거 같아요. 그지? 네네네. 결국은 미루는 거야. 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거야. 아빠가 산책시키겠지. 음. 엉아가 시키겠지. 운동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그동안에 너무 산책도 안 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운동을 대신해서 산책을 할 거야 해가지고 공원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산책을 해? 그러면 산책이 운동이 아니야. 운동이죠. 운동? 산책이 운동? 산책은 원래 매일 해야 되는 필수사항 아니에요? 산책은 운동이냐라는 질문에 저는 살을 빼기 위해서라면 산책은 산책일 뿐 운동이 아니다. 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살을 빼야 되는 아이들한테 제 생각에는 산책은 운동이 아닌 것 같아요. 산책은 평상적인 아이들이 내 체중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몸무게를 가진 아이들한테 산책이 운동이 되는 거지, 실제 살을 빼야 되는 아이들은 산책까지 사실 부족한 거라고. 그 운동의 강도를 어떻게 결정을 하고 강도를 정하느냐가 아이들 칼로리 소모하는 거하고 되게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단 말이죠. 산책을 할 때 어느 정도 강도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 동안 하느냐. 우리가 운동을 하는 목적 자체가 근육을 만들거나 아니면 체지방을 태우거나 사실 이 두 가지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돼. 근데 근육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그 정도 강도의 고강도 운동이 돼야 근육이 만들어질 것이며,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 동안에 유산소 운동이 진행이 돼야 지방이 분해가 될 건데, 인터넷에 보면 산책 얼마큼 하는 게 좋아요? 이러면 통상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한 30분 정도가 적당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 세기로 할 건데, 어느 정도 강도로 할 건데. 근데 공원에 나와서 산책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냥 편안하게 아이들 왔다 갔다 해주는 걸로 한 30분 하고 끝나요. 이게 운동일까요? 이거 한다고 살이 빠질까 이거죠. 다이어트를 위해서 산책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처음부터 이 근육을 막 보강시키고 하는 것들은 사실 산책만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을 연소시킨다라는 개념을 좀 갖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도 운동을 할 때 유산소 운동을 하면 그래도 30분 동안 어느 정도 몸을 활동을 한 그 이후부터 지방이 태워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동물들도 비슷하거든요.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는 산소, 유산소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필요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지방들이 태워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동물들도 사람들이 끌고 다닐 때 그냥 너가 가고 싶은데 가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코스를 정하고 그 코스를 거는 기간과 시간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서 그 어느 정도 아이가 돌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들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우리가 걷다 보면은 이제 계단도 나오기도 하고 평지를 걷기도 하는데, 당연히 계단이 평지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더 높을 수밖에 없으니 계단을 이용하는 방법은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사도가 있는 오르막 계단이나 오르막 경사도를 올라가는 건 되게 좋은 방법. 근데 반대로 계단을 내려오고 경사도를 내려오는 건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골격계에 좀 더 무리가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언덕을 올라가는 거, 계단을 올라가는 건 되게 찬성하는 것들이고, 평지를 다닐 때에는 그 최소 30분 이상의 운동들. 그래서 저는 살을 빼는 산책이다라고 하면 조금 빠른 속도로 같이 아이랑 같이 걸으면서 쉬지 않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이의 운동들을 최소한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육을 키우는 게 우선이냐, 체지방을 빼는 게 우선이냐, 애들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티즈 아이인데 말티즈 평균 체중이 한 4에서 5kg 나가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2배 이상이야. 막 10kg 이래. 이런 아이한테 40분, 뭐 50분 산책을 해라? 그거 자체는 노동이에요, 노동. 이렇게 막 10kg 돼가지고 조금 움직이도 힘든 아이가 막 40분, 50분 빨리 걸어라? 아, 이거는 할 짓이 아닌 거죠. 그런 아이들한테는 당연히 어느 정도 시간과 기간을 통해 가지고 좀씩 늘려나가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모든 동물, 반려동물은 이렇게 산책하세요, 이렇게 운동하세요, 이거 존재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네. 그래서 아이들마다 다 맞춤에 대한, 운동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전문가들하고 논의하거나 상의하거나 하는 과정들이 꼭 필요한 과정이죠. 그럼 이제 뭐 먹일 건데?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먹는 거. 뭘 먹여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죠. 과연 사료를 위주로 다이어트 사료를 먹여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집에서 홈메이드로 몸에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먹이는 게 좋겠느냐? 정답이 뭘까요? 다이어트 할 때 이 재료들이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보호자들이요? 네, 일반 보호자들이 이걸 많이 먹인대요. 그래서 어, 그런 재료들을 어. 제가 중심으로 사왔거든요. 아니 근데 뭐 사람 다이어트나 동물 다이어트나 다를 게 없어요. 뭐 얘 뭐야 얘? 이거 그거 같은 곤약. 곤약도 대부분 이것도 칼로리가 별로 없다 보니까 얘도 몸에 막 흡수가 돼가지고 에너지원으로 많이 활용되지 않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곤약 주시는 것도. 근데 얼마큼 줘야 되냐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죠. 요즘 그 반려인들한테 좀 이슈가 되는 게 치아씨드라고 해서 이걸 사료에다가 섞어서 주면은 뭐 다이어트 효과적이다 뭐 이렇게 영양 전문가를 불러야지 왜 나를 불러가지고 이런 거 하라 그래. 이거는 그냥 요즘 핫한 거여서 그냥 생각, 네, 내 생각, 생각을,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여러 가지 이제 학술적, 의학적 그냥 베이스 얘기를 하면 네. 이 치아씨드 같은 경우엔 이거 자체가 먹는다고 오메가3가 난 보충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왜냐면 이거 대부분 또 그냥 나온다. 이게 포만감을 유지하는 목적으로도 많이 쓴다고 이거 먹었을 때. 그 동물들 같은 경우에도 적당량을 먹었을 때 포만감을 유지하는 목적 정도라면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뭐 몸 안에서 엄청나게 칼로리를 일으키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이 양이 너무 줄어들었을 때 좀 네. 힘들어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씩 첨가하는 건 좋은 것 같아.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건 아닌데 네. 이것을 다이어트에 하는데 필요한 뭐 영양소 뭐 이런 것들 목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거는 조금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한테 영양제를 좀 추천해 주세요라고 한다라면 일단 나는 제일 먼저 권하는 게 항산화제 계열의 영양제들. 항산화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몸 안에서 산소를 이제 많이 이용해서 대사를 하게 되는데 네. 뭐 많이 과한 운동을 하거나 심한 운동을 하거나 하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서 뭐 네. 젖산이라든지 이런 물질들 이런 것들을 네. 많이 만들어내. 그 운동했을 때 나오는 그렇지, 그 그렇지. 젖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들인 거지. 그 중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 이 활성산소들. 네.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만들어져서 실제 이제 그렇게 항산화제나 이런 것들 그런 활성산소를 몸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없애주는 효과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사실 다이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있단 말이야. 건강한 몸. 그렇죠. 건강한 몸에는 네. 식재료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균형이 중요한 거다. 네. 그래서 내가 아까부터 전반적인 이 볼륨과 이런 것들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뭘 줄이고 뭘 늘리고 이게 아니라 균형, 전체적인 칼로리 이걸 생각해라라는 얘기를 자꾸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란도 우리 고민 많이 해. 이거 가지고 뭐 노른자를 줘야 돼요, 흰자를 줘야 돼요. 그러지 말자 이거야. 같이 주자 이거야. 제 지론은 그러하다라는 거죠. 전반적인 칼로리가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균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얼마만큼 먹고 지내야 되는지 칼로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거를 모르면 조절이 안 돼. 너 이제 그만 먹어. 너는 살 빼야 돼. 오늘 좋은 식단도 만들고 뭐 몸에 좋은 게 뭐고 다이어트는 왜 좋고 하는 것들을 지금 보여줬지만 네. 솔직히 제가 추천하는 건 네. 이거는 그냥 이상적인 우리 꿈에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를 제대로 다이어트를 시킬 거면 네. 결국은 네. 다이어트 사료로 가는 게 맞다고 봐. 다이어트 쪽에서 공부를 하고 전문가인 회사에서 만든 그렇지. 전문적인 다이어트 사료를 그렇지. 쓰는 게 좋다. 그렇지. 그리고 칼로리 계산도 네. 그게 있다. 다이어트 사료 먹이시는 분들 중에 살 안 빠지는 애들이 있어. 다이어트 사료를 우리가 몇 컵 주세요 하잖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컵을 이렇게 부어. 네. 그래서 먹여 이만큼 몇 컵 제가 먹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해가지고. 네. 몇 컵 먹이세요. 2분의 1컵 먹이세요. 3분의 1컵. 이렇게 하면 실제 그것을 네. 그람으로 재보면 네. 한 80% 정도밖에 안 맞는데 20% 정도가 네. 더 많이 먹이거나 더 적게 먹이거나 이래. 근데 우리가 심리가 다이어트 사료 조금밖에 안 주잖아. 그렇죠. 좀 더 넣어주는 거야. 이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얘한테 줘야 되는 칼로리 대비 네. 20% 이상을 아이한테 더 주는 거지. 그러니까 다이어트 사료를 주고 맞춰서 준다고 하더라도 네. 과잉한 에너지를 주고 있던 거야. 다이어트 사료를 주는데도 그런데 이거 식단 가지고 만든다고 생각해봐. 이게 되겠냐 이거야 현실적으로. 그거 줘보세요 사료 좀. 네. 그리고 이거 그 계산하는 표가 사실 나와 있어요. 이거 표 갖고 있지 않아요? 일단 다이어트 사료하고 일반 사료하고 뭐가 다른데?
포만감이 좀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칼로리가 적은 거죠. 포만감, 칼로리. 네. 그 대표적인 거지. 네. 그치? 네. 물론 이제 추가적인 것도 있어. 예를 들어서 네. 뭐 L카르니틴 이런 것처럼 네. 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영양소들이 더 이제 추가로 보통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칼로리를 낮추는 게 탄수화물이랑 지방 함량을 좀 낮추기도 하지만 네. 근육 매스나 이런 걸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을 보통 높여놓는다고. 그래서 다이어트 사료에는 네. 아까 포만감을 유지하는 성분들 그리고 저칼로리 여기에 지방을 태우는데 이제 필요한 그런 이제 물질들이 좀 추가가 돼 있고 단백질도 좀 높고 그다음에 미네랄 함량도 조금 좋아. 그 영양 밸런스 이런 것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이어트 사료가 일반 사료랑 차이점이고 네. 요즘에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요즘에 나온 다이어트 사료가 또 예전에 나온 다이어트 사료하고 또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어. 그게 뭐냐면 네. 요즘에 만들어진 이 다이어트 사료 중에 이제 몇 개 사료들은 네. 그 유전자가 음식물에 의해서 표현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그 학문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균형 잡힌 식단과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네. 우리가 발현되는 유전자의 양상을 조절한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좋은 식재료, 좋은 음식을 잘 오랫동안 먹은 사람들은 몸 안에서 살이 찌지 않게끔 하는 유전자들이 훨씬 더 표현이 많이 돼 나가더라. 이런 얘기들을 해. 그래서 요즘에 나온 사료들은 그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그런 성분들을 좀 많이 추가를 해놓는 거야. 그래서 살이 좀 더 잘 빠지게 해놓는 거야. 그럼 이 사료를 사면 이 사료에 이 뒤에 보면 여기 이제 키로당 먹어야 될 양이 나온단 말이지. 그치, 키로당 먹어야 돼. 여기 이제 그람수가 나오고. 예, 봤어요. 그치? 그 얘가 지금 3kg의 타겟이란 말이야. 네네네. 그럼 3kg, 여기 지금 2.3하고 4.2 중간이네. 그치? 네네네. 요 중간만큼을 먹어야 된다. 요거에 대한 그람수가 네. 여기 나오잖아. 몇 그램을 네. 먹어야 된다. 이렇게. 뭐 4분의 그치. 1컵 뭐 이런 그치. 식으로. 근데 네. 가능한 한 컵으로 주지 말아라. 아. 그리고 어떻게 줘야 되냐? 네. 그람으로 줘라. 저울에 재가지고. 음. 근데 이제 우리 아이 지금 애매하단 말이야. 이 사료회사, 뭐야 이거. 힐스 네. 어쨌든 이 사료회사에서 여기 지금 표에 보면 2.3, 4.5, 6.8 이렇게 돼 있잖아. 네. 근데 우리 아이는 3이지. 네. 이거 나보고 어떻게 하란 얘기야? 어디 주란 얘기야? 답이 안 나오잖아. 네, 그렇죠. 중간 주란 얘기인데 그 칼로리에 대비해서 계산을 해서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산수가 자신 있는 사람은 한번 해보시고 네. 근데 이거 뭐 어렵잖아. 수의 선생님한테 이거 몇 네. 그램 주세요 하면 다 계산해서 주실 거라고. 네네네. 그치? 그래서 그렇게 받은 그램 수를 가지고 이 사료를 먹여 나간다. 그래서 하루에 먹여야 되는 양이니까 네. 이것을 하루에 2번에 나눠서 아침 저녁으로 나눠 주셔라. 예. 그리고 언제까지 줘야 되느냐? 네. 아,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네. 언제까지 다이어트 할 건데? 예. 옛날의 다이어트 사료들이 네. 지금에 나오는 다이어트 사료랑 좀 달라. 네. 옛날에 나왔던 사료들은 네. 아예 살 빼는 사료 따로, 그 다음에 살 빼고 나서 유지하는 사료 이렇게 따로 있었어. 살 빼는 사료를 계속 먹으면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살 어느 정도 뺀 다음에 유지하는 사료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좀 복잡한 게 좀 있었는데 네. 요즘 사료들은 그런 개념이 좀 없어진 것 같아서. 뭐 목표하는 몸무게가 됐다. 그래도 이 사료를 계속 먹여도 된다는 건가요? 그죠. 실제적으로는 먹여도 네. 큰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칼로리만 잘 유지한다라면. 근데 이제 네.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네. 그 다이어트를 어느 정도 기간까지 할 것이냐. 이게 음. 죽여진 용량으로 얼마만큼 기간 동안 먹을 것이냐라는 이슈인데 학계에서 얘기하는 건 갑자기 살을 빼면 위험하다. 그렇죠. 당연히 안 좋겠지. 그러면 아주 천천히 살을 빼면 좋겠느냐? 네. 좋죠? 아주 천천히. 어. 그럼 좋죠. 그럼 좋겠지. 네네네. 근데 그렇게 하면 실패해. 이제 아. 사람들이 빠지니까 의욕이 포기하는 좀 떨어질 거야. 수도 있겠네요. 포기하는 거야. 그래서 적당한 시기가 되게 중요한데 네. 학계에서는 강아지들 같은 경우엔 주당 2% 이내에서 살을 빼라라고 얘기를 해. 주당 2%. 일주일에 2%. 그러니까 네. 몸무게를 재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원래 처음에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 네. 몸무게를 이제 재잖아. 그러고 나서 네. 얘 체지방을 재고 네. 그럼 얘를 얼마큼 몸무게에 해당되는 걸 먹여야 된다 결정이 되면 용량이 나온단 말이지. 그죠. 그렇지. 이 용량으로 이제 먹이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마다 처음에는 몸무게를 재야 돼. 주당 2%라고 했잖아. 그죠. 주에 2%보다 더 많이 빠지면 네. 사료의 양을 우리가 계산을 잘못한 거거나 너무 빨리 빠지잖아. 아니면 애가 너무 많이 움직여. 대사가 너무 좋아. 네. 그러니까 더 빠지겠지.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사료 양을 좀 늘려줘야지. 좀 늘려줘야겠죠. 먹량을 좀 늘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2%가 넘지 않게끔 빼는 게 좋다라는 거고. 네네. 근데
제가 아까 1, 2%라고 했잖아. 네. 근데 뭐 1% 미만으로 빠져. 뭐 0.8% 이렇게 이러면 속도가 늦는 거잖아. 네. 그럴 때는 설교량을 더 줄여야 돼. 그렇지 감량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1%, 2%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서 네. 살을 빼는 게 좋고 그래서 네. 가장 커트라인은 2%의 목표를 잡고서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몇 주에 걸쳐서 해보고 아 네. 2% 잘 빠진다 그럼 용량이 이제 좋은 거고 아예 운동량도 좋은 거겠지 그렇게 유지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한두 달에 한 번씩 이제 몸무게를 재보면서 네. 관리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주당 2%씩 빼면 네. 통상적으로 어느 시기가 되면 내가 원하는 타겟에 도달하냐면 네. 짧게 잡으면 네. 한 5개월 2%씩 빼면 5, 6개월. 계산해보면 그래. 네네네. 한 5개월 정도면 내가 원하는 이제 타겟에 가는 거고 1%씩 뺀다 그럼 2배 같지. 네. 그럼 얼마야? 10개월. 그렇지. 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이어트 설교를 먹여가지고 살을 빼는 기간은 얼마만큼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5개월에서 10개월 사이. 그러니까 한 7, 8개월 정도 때 대부분의 원하는 체중에 도달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생각보다 길어. 생각보다. 제일 안 좋은 건 요요야, 요요. 행동학적 문제도 먹는 것 때문에 되게 많이 일어나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네. 먹는 양이 너무 줄어들고 해서 아이가 배고픔을 느끼게 되면 이상한 걸 먹게 되거나 행동학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길게 빼는 것들, 그 기간 동안에 빼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해야 이런 증상들이 안 일어나는 거라. 근데 그걸 과하게 빤다고 해가지고 많이 빼게 됐을 때는 그런 이상 증상 나타나고 실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요요도 얘기했지만 그냥 조금 더 의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근매스의 소실이 더 크다는 얘기야. 너무 급하게 이렇게 빼게 됐을 때에는 네. 체지방도 체지방이지만 이 골격에 있는 근육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근육량을 잘 유지하면서 살을 빼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네. 게 핵심이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다이어트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이어트는 살 뺀다라는 것도 있지만 영어의 다이어트는 사실 음식, 식이라는 표현이잖아. 그치? 네. 근데 살을 빼는 것보다 다이어트는 왜 하는 거냐? 살이 빠진 아이를 아니면 뚱뚱한 아이를 살을 빼게 해. 왜? 동물이잖아. 오히려 살찐 게 더 귀엽고 예쁘지. 포동포동하니까 그죠? 그렇지. 사람이 살 빼는 이유는 물론 건강도 있고 여러 거겠지만 이 심리적인 거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동물들은 살이 크게 없잖아. 그쵸. 그렇잖아. 그 살을 뺀다는 얘기는 결국은 건강을 위해서 빼는 거야. 건강을. 그럼 건강하게 살을 빼야 된다는 얘기야. 나는 다이어트 전문가도 아니고 영양 전문가도 아니야. 근데 건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올바른 이쁜 바디 쉐입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살이 찐 아이들은 살을 뺀다라는 게 아니라 건강한 쉐입을 유지하기 위한 근골격계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근육량을 보강시키고 불필요한 체지방들을 없애주는 거가 되는 거고 반대로 말라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살을 찌운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올바른 바디 쉐입을 만들어주는 거야. 똑같아. 근육량을 증가시켜주는 거야. 결국 핵심은 그거야.